영화 사자 내가 감독이라면 뭔가 좀 더 이렇게 뭐 보니까 뭐 시리즈로 만든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어벤져스 같은 경우는 원작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할 건지 큰 그림을 이렇게 쉽게 좀 비교적 쉽게 그릴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원작이 없는 걸로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시리즈로 간다면 좀 힘들죠. 전부 다 새로 써야 되니까. 그렇다면 사자의 감독은 만약에 이거 시리즈로 간다면 뭔가 하나 이 줄기가 되는 원작을 하나 잡아야 될 거예요. 그죠? 뭐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건 테마록이겠죠. 아무래도 일단 테마록을 각색을 하는 쪽으로 가는 걸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테마록 있으면 참 편하죠. 그죠? 거기서 이렇게 좀 너무 황당하고 말 안 되는 건 빼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캐릭터에 따른 역할이 이렇게 분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편은 그 박서준 씨가 다 하잖아요. 테마도 하고 물리력도 행사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시리즈로 갔을 경우 그렇게 되면 그 약점이 없어져요. 그죠? 그리고 약점이 없으면 이게 갈등이라든지 그게 긴장감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막 힘으로 제압하고 어떤 액션을 보여주고 뭐 이런 거는 박서준 씨가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그 테마하는 모습은 안성기 아저씨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마무리하는 건 안성기 아저씨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어, 안성기 아저씨가 그게 안 되니까 파워맨이나 뭐 액션이나 이런 거는 힘드니까 그거는 박서준 씨 쪽으로 어떻게 좀 몰아줘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확 갈리겠죠. 그러니까 안성기 아저씨는 테마는 잘하지만 물리적인 힘에 약하고 또 박서준 씨는 싸움은 잘하지만 귀신이 이렇게 홀린다든지 뭐 이런 거에 약하고 그죠. 뭐 그런 이런 역할 분배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약점을 만들어야 돼요. 약점을 만들어야 그게 긴장감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박서준 씨도 어떤 약점 같은 걸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능력, 지금 1편 사자에서의 어떤 그 혈흔이 나오는 능력은 만약 2편을 만든다면 없어져야 돼요. 없어지고 물리력만 행사하는 걸로 바꿔야 돼요. 그죠? 그건 안성기 아저씨가 특화된 어떤 그런 걸로 그거는 그 역할 분배가 돼야 돼요. 귀신도 물리력을 행사하는 귀신이 그 귀신이 있고 그냥 정신 공격만 하는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력을 행사하는 귀신의 대표적인 예는 늑대인간 같은 게 되겠죠. 늑대인간은 이제 변하지만 물리력을 행사를 하죠. 그러니까 뭐 찌른다든지 핥힌다든지 뭐 좀비 같은 것도 물리력을 문다든지 뭐 이런 걸 행사하죠. 물리력을 행사하죠. 그러니까 물리력을 행사하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만약에 감독이면 이건 이쪽, 이건 저쪽 이렇게 분류를 해놔야 돼요. 물리력, 정신적인 어떤 쪽, 뭐 주술, 뭐 샤머니즘, 뭐 저주, 흑마법, 백마법, 뭐 청마법, 또 뭐 있더라. 또 여러 가지 마법들이 있어요. 그죠? 뭐 그런 거. 근데 보통 흑마법을 많이 쓰죠.
흑마법하고 백마법하고가 대체로 많이 싸워요.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구도로 갈 건지,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테마록을 이야기하면 나중에 보면 뭐 템플 기사단이 막 나와요. 이게 좀 가톨릭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템플 기사단 쪽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창을 찔렀던 어떤 롱기누스 창 같은 거,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가톨릭이 한 축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안성기 아저씨가 안 나오지 않는 한 어느 정도 가톨릭에 대해서 이야기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롱기누스 창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십자가 같은 거, 뭐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라든지 뭐 그런 아이템 같은 게 나와야 돼요. 유니크 아이템. 그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으면 서양 귀신들을 물리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박서준 씨가 롱기누스의 창을 만약에 획득을 하게 된다. 그랬을 경우 그런 어떤 그쪽과 관련된 마귀들을 쉽게 제압이 가능하겠죠. 그런 식의 어떤 스토리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한국 귀신이다, 그러니까 한국 무당 귀신이다, 뭐 그랬을 경우 뭐 저쪽에서 그런 성수를 뿌린다고 해도 효과가 없겠죠. 그죠? 왜냐면 한국 문화하고는 안 맞으니까. 물론 어느 정도의 압박을 가할 수 있겠지만 큰 영향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당을 불러와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구단은 무당을 불러와야 돼요. 그죠? 뭐 그런 식의 어떤 테마록에 갔다면 준우라는 친구가 있었죠. 테마록엔 준우라는 친구가 그런 홀령과 대화를 하고 뭐 이렇게 소환을 하고 막 이랬던 친구가 있었죠. 준우라고. 뭐 그런 어떤 그 있어야 돼요. 그죠? 캐릭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테마록 보면 그 승희라는 여자, 승희 맞나? 하여튼 승희라는 그 힌두교의 어떤 현신, 그 뭐지, 이렇게 뭐 환생 뭐 그런 게 있다고 하죠. 그죠? 뭐 그런 여자와 관련돼서 뭐 이런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예언이 있다 그랬을 경우 뭐 미륵이라든지, 그죠? 미륵은 너무 세나? 하여튼 뭐 이렇게 과거에 굉장히 뭐 사명대사 같으신 분들, 우리 유명한 스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스님들 중에 환생한 스님, 나이는 어린데 그 스님의 환생이라는 그런 어릴 때부터 뭐 그 그런 뭐 도술을 행한다든지 뭐 그런 캐릭터 하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꿈꾸는 친구, 예언하는 친구, 그죠?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뭐 꿈에서 환상을 본다든지 뭐 그런 장면이 잠깐 나와요. 사자에서 그런 거 할 수 있는 능력, 예지몽 꾸는 능력,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캐릭터들이 있겠죠. 테마록만 봐도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더 나아간다면 뭐 국정원 같은 데서 지원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죠? 거기도 보면 어떤 정부에서 어떤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 오죠. 테마록도 보면 뭐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그런 식으로 만약에 뭐 뭐랄까, 갑자기 악령들이, 이건 이제 시작이고, 갑자기 악령들이 세계 곳곳에 나타.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게, 이게 1999년도 그때 세기말적인 현상이었으면 이제 세기말이라고 이제
뭐 악령들이 나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은데 지금 이제 세기말이 한참 지나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안 먹힐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최근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들과 연결을 시켜서 뭐 악령이 자꾸 올라온다 아니면 뭐 지구에 어떤 봉인을 해놨는데 악령들에 의해서 그 봉인이 하나 두 개 뭐 부서지고 있다. 그래서 악령들이 훨씬 더 많이 출몰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스토리를 짜서 그렇게 되면 해외 로켓도 갈 수 있고, 그죠? 외국에 가서 찍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겠죠. 그죠? 특수 효과나 CG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겠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CG 뭐 다른 거는 좀 괜찮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CG를 조금 할 줄 아니까 그 악몽 꿀 때 귀신 빼고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는 좀 삭제를 하면 좋겠죠. 너무 어설프니까 그런 것만 좀 주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아예 미술적으로 가서 CG를 일단 최소화 시켜버리든지. 그죠? 요즘 헐리우드에서도 물론 CG를 막 떡을 칠하는 그런 영화들도 있지만 CG를 줄이고 스턴트 쪽으로 가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영화는 굳이 뭐 CG 많이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아싸리 노 CG로 그냥 가는 것도 괜찮아요. CG 안 쓰고 그냥 미술이나 이런 거 조금만 쓰고 CG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미술이나 특수분장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어설픈 특수분장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조금 하긴 해야 될 거예요. 그죠? 너무 어설퍼요. 그죠? 조금 연구와 땡치리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좀 유치한 감이 좀 사람들이 막 요즘 뭐 아이언맨 보는 어벤져스 보던 시대에 그런 특수 효과는 좀 실망스러워요. 그죠? 아니면 이게 만약에 헐리우드 기술이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거 자체를 다 동물로 바꿔버리면 동물로 다 바꾸겠죠. 헐리우드 같으면. 그죠? CG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싹 이렇게 가겠죠. 그냥 뱀이 움직이듯이 그렇게 디워 같이 그렇게 되겠죠. 그죠? 디워 같은 그래픽이 나오겠죠. 그죠? 하여튼 뭐 그런 거 좀 아쉽고 뭔가 조금은 임팩트가 팍 터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막 몸을 막 쪼는 거예요. 몸을 칭칭 감고 뱀이 이렇게 그 입을 떡 벌리고 삼키려고 할 때 정말 그 찰나의 순간에 아버지님을 만나는 거죠. 이제 죽었구나 싶을 때 그때 만나는 거죠. 그죠? 그런 연출이 좀 아쉬워요. 뭔가 이렇게 절정으로 끌고 올라가는 어떤 그런 아주 찰나의 순간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그럼 이제 물리력을 행사하는 거죠. 신부님은 싸움을 못하니까 이제 물리적인 그런 걸 박서준 씨가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만약에 2차로 가게 되면 이제 나뉘면서 추가적으로 동료들을 모으겠죠. 새로운 친구들. 추가적인 동료. 여자 캐릭터 흥행을 위해서는 여자 캐릭터가 있어야 되죠. 그죠? 필수적으로 여자 캐릭터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무슨 칼이 있었는데 현암이 쓰는 무슨 칼이 있었는데 현암 때는 어땠냐면 현암이 기공을 배우는데 테마로겐 어떤 스님이 이렇게 애가 다 뭐 이렇게 기수련 하다가 애가 다 죽어가는
그랬었나? 하여튼 뭐 그랬었는데 어떤 지나가던 스님이 이 친구는 앞으로 큰일 할 친구다 이러면서 내공을 이렇게 밀어줬죠. 현암한테. 그래가지고 현암이 이렇게 거의 다 죽었었는데 살아나는 뭐 그렇게 되는데, 근데 박서준 씨한테 누군가가 길을 줄 일은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편을 만든다면 어떤 스님 같은 분을 만나야 되겠죠. 스토리가 테마로 그걸 봤을 때 어느 시골에, 만약 요번에 이제 성당이니까 이제 스님을 절에 들어가서 스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 스님 중에 어떤 한 분이 뭐 내공을 준다든지, 그죠? 에너지를 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가면 이제 물리력, 내공, 물리력 뭐 이런 게 행사 가능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절에 가서 스님이 내공을 박서준 씨한테 몰아준다면 그 내공을 갖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 어마어마한 내공을 자기가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죠. 후계자 같은, 후계자를 노리는 다른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왜 이 사람한테 내공을 주느냐, 이 사람 운행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왜 주느냐라고 뭐 그렇게 싸울 수 있겠죠. 그렇게 다투면서 뭔가 이렇게 되는 뭔가 스토리가 펼쳐지는, 그러면서 환생한 친구, 과거에 유명한 스님들 중에 환생한 친구가 있겠죠. 그 친구를 데리고 나오는, 준우처럼 그 친구를 데리고 나오는 뭐 그런 거, 아니면 그 비구니도 괜찮고, 그죠? 그 환생한 사람이 비구니도 괜찮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둘이 만나는, 박서준 씨하고 둘이 만나는 비구니도 괜찮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동료들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나라로 간다 그랬을 때 카톨릭을 제압하는 사람, 아니면 그냥 일반 무당, 물리력, 또 뭐 정령술 같은 거, 그리고 동물 같은 거랑 대화한다든지 뭐 그런 캐릭터들, 그죠? 그런 캐릭터들을 이렇게 모아야죠. 그리고 그 각자의 캐릭터에 뭐 사연이 있게끔 사연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캐릭터마다 사연을 만들어서 매 편마다 스토리를 진행시켜야 되겠죠. 지금 이제 사자 1편은 박서준 씨와 안성기 씨의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박서준 씨 스토리 위주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럼 이제 안성기 씨 스토리가 흘러가겠죠. 2편 안성기 씨나 아니면 새로운 캐릭터,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그러면 또 만약에 환생이 비구니면 비구니와 어린 친구, 비구니가 약간 동생이나 자식처럼 키우는 뭐 어린 우리 애기 스님,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절 내부의 어떤 권력자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뭐 면벽 수련 떠나신 큰 스님 같은 거, 큰 스님 같은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그죠? 그러면서 물리력 같은 거, 물리력 유리카 아이템. 근데 박서준 씨는 좀 그거예요.
맨주먹으로 싸우는 이种격투기 스타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공을 받는다면, 만약에 스님에게서 내공을 물려받는다면 뭐 그와 관련한 아이템이 있으면 좋겠죠. 약간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아이템들. 근데 요즘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니까 뭐 그런 캐릭터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그죠? 만약에 카이스트 박사 같은 사람, 그죠? 카이스트 박사 같은 사람이 있어서 뭐 이런 장비 같은 거 만들어준다든지, 만약에 뭐 탄소섬유 장갑 같은 걸 만들어준다든지, 그죠? 아니면 뭐 불에 칼이나 뭐 불이나 이런 거에 잘 안 찔린다든지, 그죠? 그 탄소섬유 방탄복 같은 뭐 잠바나 의상 같은 거, 칼 같은 거 찔려도 잘 안 찔리는, 파고 들어가지 않는 뭐 그런 의상들, 뭐 그런 거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건 이제 정부 요원 국정원 쪽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니까 박서준 씨는 물리력으로 특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죠? 스님 비구니는 가끔 만약에 어떤 비구니 안에 불교의 어떤 그런 신들, 불교의 신 중에 누가 하나 들어가 있다, 승희처럼 그랬을 경우 만약에 뭐 위기상황, 정신줄 놓으면 뭐 어떤 힘이 발현이 된다든지, 그죠? 뭐 그런 게 나타나겠죠. 그죠? 뭐 그런 거, 그런 게 있고, 아수라 같은 거, 아수라가 몸에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그 누구지, 그 거기에 이제 불교계의 어떤 대장격인 사람이 마지막에 뭐 저주 같은 걸 건다든지, 그러니까 이 비구니 친구 안에 강제적으로 그 뭐 이렇게 넣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그 비구니가 이 절을 온 이유가 그 불교계의 어떤, 만약에 아수라라고 한다면 아수라가 이 친구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데리고 온 거라는 거, 절에 데리고 왔다라는 거, 뭐 그런 식의 스토리가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또 다니면서 어떤 거, 그러니까 뭐 한국의 귀신 쫓는 어떤 아이템으로는 우리가 동제에 먹는 팥죽 같은 게 있죠. 팥죽, 그 옛날에 우리 처용이라고, 그 처용 전설에 이렇게 내려온 팥죽 같은 게 있죠. 근데 팥죽이 하나 있고, 팥이나 소금, 팥 이런 게 이제 한국 귀신한테 먹히죠. 그리고 복숭아, 그죠? 복숭아 나무라든지 아니면 복숭아 이 과일이라든지 이런 게 한국 귀신한테 먹혀요. 그죠? 뭐 그런 걸로 만든 아이템이 있다든지, 그죠? 만약에 복숭아 나무로 만든 목검이라든지, 그죠? 뭐 그런 게 있으면, 지팡이나 목검 같은 게 있으면 뭐 좀 유리하겠죠. 만약에 뭐 그런 걸로 막 만든 염주라든지, 그죠? 복숭아 나무로 만든 염주라든지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있을 테고, 뭐 그런 아이템들이 소소하게 등장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도 생각을 잘 해보고, 자기들이 이렇게 시사회 같은 거 해보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빼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죠? 이런 걸 한번 감독이라면 이렇게 뭐 제작 노트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그려봐요.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키는 어느 정도 되고 몸매는 야리야리하고 얼굴은 대충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고 이런 걸 대강 이렇게 구상을 해보고 스케치를 한번 해보고 또 어떤 귀신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군인들도 괜찮아요. 군인 같은 사람도 괜찮아요. 그죠? 남자가 한 명 정도 더 나오는 게 날래나 어쩔래나. 너무 캐릭터가 많아지면 또 그러니까 총을 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그죠? 혼자서 감당하기는 힘들어 보이니까. 만약에 늑대 인간을 만난다면 은총을 쏴야 되죠. 은탄환으로 만든 총을 쏴야 되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뱀파이어는 나무로 심장에 찔러야 되고, 뭐 늑대 인간은 은으로 만든 칼로 죽여야 되고, 뭐 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연구를 해가지고 그에 맞는 어떤 검술이라든 무술, 검술, 뭐 아니면 뭐 총이라든지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군인이 있으면 좋죠. 그죠? 그 유튜버로 치면 그 은하 캠핑 나오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 은퇴한 군인 같은 사람들, 그죠? 그런 분이 하나 있으면, 그런 캐릭터 하나 있으면 좋죠. 총 쏘고 여자 캐릭터, 미모의 여자 캐릭터지만 총 잘 쏘고 무기 잘 다루고 생존법 알고 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암살 기법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잘 알고 그런 게 있으면 좋죠. 후방 지원해 준다든지. 그죠? 그리고 이게 전자기기 잘 다루는 친구, 컴퓨터 잘하는 친구. 근데 요즘은 그게 있대네요.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귀신은 인터넷을 돌아다닌대요. 인터넷 귀신들이 있어요. 요즘 옛날에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놀래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인터넷 사이트 안에도 그런 악령들이 있대요. 뭐 그런 식으로 요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인터넷 안에도 악령들이 있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는 건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기계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뭐 그런 캐릭터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죠? 벌써 지금 한 6, 7명 정도 되죠. 이야기한 것만. 그 제일 좋은 건 토니 스타크 같은 사람, 돈 많은 엔지니어가 있는 게 정말 좋아요. 그죠? 왜냐면 어디 비행기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솔직히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가려고 해도 다 돈이잖아요. 그죠? 차도 다 돈이고 돈도 뭐 움직이면 다 돈이잖아요. 그죠? 성직자들은 한계가 있어요. 물론 바티칸에서 지원을 해줄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규모가 커지고 이러면 돈줄이 좀 있어야 되죠. 그죠? 박서준 씨도 만약에 퇴마한다고 다니면 하고 그걸 게임을 못 뛰게 되면 돈이 없잖아요. 그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재력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재력가. 그죠? 희귀한 이런 거. 그죠? 희귀 아이템, 유니크 아이템, 돈은 많은데 유니크 아이템 수집가. 그죠? 그러면 당신이 어딘가에 가서 롱기니스의 창을 가지고 구해 온다면 내가 뭐 지원을 해주겠다. 돈을 얼마 주겠다. 성공하면 얼마 주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죠?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재력가도 한 명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정부에서 돈을 다 대주진 않을 테니까.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여자 캐릭터로 사건이 발생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실종이 된다든지, 아니면 여자 캐릭터 몸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그죠? 이상이 생겨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 여자들이 연기를 좀 잘하잖아요, 남자보다. 약간 섬세한 연기, 뭐 그런 거,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죠? 이게 CG만 좀 되면 동물을 이용하면 좀 좋은데, 그 까마귀 썼듯이, 그죠? 동물 같은 거 이용하면 참 좋아요, 그죠? 동물도 보면 각 귀신들한테 그 맞는 동물들 있죠. 뭐 요번에 나온 거는 뱀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불을 꼬신 뱀이라든지, 그죠? 어, 이렇게 뭐 한국 같으면 뭐 까마귀라든지, 뭐 그런 게 있죠. 기물도 뭐 구미호, 여우라든지, 구미호로 치면 뭐 여우라든지, 뭐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동물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동물들 같은 것도 연구 많이 하면 좋고, 한국 도깨비 같은 거, 그죠? 뭐 그런 것도 괜찮고,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고, 어, 한국도 별의별 귀신이 많아요, 그죠? 뭐 그 선왕당 나무 같은 거 있지 않아요, 그죠? 동네마다 보호수 같은 게 있잖아요, 큰 나무 같은 거. 뭐 그런 거에 얽힌 사연이라든지, 많아요, 그죠? 제가 감독이라면 일단 큰 줄기가 되는 스토리, 테마록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걸 뭐 각색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큰 뭐 어떤 작품을 줄기로 삼을 것인가, 시리즈로 한다 가정했을 때 어떤 작품을 큰 줄기로 잡을 것인가, 그렇게 해야 영화가 시리즈로 나갔을 때 일관성이 있거든요. 너무 이렇게 갑자기 시나리오를 매 영화 만들 때마다 해버리면 들쭉날쭉해지고, 뭐 이게 영화가 좀 엉망진창이 되죠. 앞에 내가 뭐 했더라 뭐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뭔가 큰 줄기가 되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서브 스토리, 작은 스토리, 작은 스토리가 있어야 될 거고, 거기에 또 어떤 인물을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거고, 그죠? 아이템 같은 건 어떤 아이템, 귀신을 제거하는데 어떤 아이템이 있나. 안성기 아저씨 같으면 성수가 있고 반지가 있고 타이가 있고 목에 타이 하는 거 있고, 어떤 그 교황님이 이렇게 축복해준 아이템들 뭐 그런 게 있고, 좀 여자 캐릭터가 나와야 또 사람들의 또 시선을 좀 잡아 끄는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좀 괜찮은 여자 캐릭터 하나 한 명 섭외를 해야 될 거고, 좀 이쁘면 더 좋겠죠, 그죠? 뭐 그런 캐릭터 한 명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그 뭐랄까 이렇게 바닷가 같은 데 가서 약간 이렇게 노는, 그죠? 약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섹시 어필 할 수 있는 그런 컷도 몇 개 들어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박서준 씨가 우통을 막 벗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섹스 어필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뭐 섹스 어필한 장면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컴퓨터 그래픽을 쓰려면 정말 철저하게, 누가 봐도 세련되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빼든지, 그죠? 어설프게 컴퓨터 그래픽을 안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대세는 리얼로 가는 게 대세예요, 그죠? 트랜스포머 같이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픽 수준이 떨어졌다, 어색하다 싶으면 빼는 게 좋아요. 그죠? 빼고 그냥 다른 방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감독이라면 생각과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수준이 너무 높다 낮다. 근데 한국도 그래픽 해주는 회사들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되게 많은 걸로 아는데 좀 그래요. 그죠? 그런 거와 관련돼서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자 내가 감독이라면 만약 내가 감독이라면 좀 더 다르게 했을 거다. 그리고 어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카톨릭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검은 성경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성경책을 읽지 않아요. 그죠? 검은 성경이라고 악마가 이렇게 불러줘서 쓴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어제 문득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목을 뭐로 어제 제목을 막 안 떠올라가 그랬었는데 블랙 바이블 뭐 약간 일본의 약간 야애니 중에 그런 게 하나 있긴 해요. 그죠? 바이블 블랙이라고 그런 동명 약간 야동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약간 악마가 이렇게 들어오는 뭐 그런 스토리가 약간 야하긴 하지만 그런 스토리예요. 검은 성경 만약에 사자 부제목 해놓고 검은 성경 뭐 이렇게 간다든지 그러니까 검은 성경을 찾으러 떠나는 거죠. 아니면 검은 성경을 불태워버리든지 제거를 하든지 그러니까 검은 성경하고 얽혀 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한국의 예언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테마록 같으면 정감록 같은 예언서 그때 정감록 맞나? 하여튼 그런 예언서 같은 게 있었는데 뭐 그런 예언서라든지 그러니까 만약에 박서준 씨가 갔는데 예언에 누군가가 찾아온다 이방인이 찾아온다 뭐 이렇게 적혀 있다든지 뭐 그런 예언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 만약에 사자 정감록 사자 뭐 블랙 바이블 뭐 이렇게 간다든지 부제목을 넣는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재밌겠죠. 그죠? 어쨌든 사자 내가 감독이라면 저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것 같아요.